거머리요법의 임상적 활용입니다. 거머리요법과 관련된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요법은 생물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요법이란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도구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리활성 물질을 치료 도구로 활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거머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적용을 하고 거머리 침샘으로부터 분비되는 생리활성 물질을 치료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머리요법은 생물요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환영동물문 질강 악질목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거머리, 말거머리가 있는데요. 거머리요법은 의료용 거머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0종의 거머리가 있습니다. 거머리는 이제 한자로는 수질이라고 하고 또 히루도, 보통 리치라고 하는데 히루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루도는 사이언티픽 네임이 되겠습니다. 거머리의 구조인데요. 거머리는 앞쪽에 턱이 있고 이제 그 턱 뒤쪽에는 바로 앞창자가 있죠. 중간에 중간창자가 있고 뒤에는 뒷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턱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턱을 이용해서 피부를 깨물어서 피를 빨아먹고 뒤쪽에도 빨판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빨판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앞쪽에 있는 턱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각 턱에는 치아가 약 100개씩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창자에는 이제 아이로모나스 하이드로필리아라는 세균총이 있는데 이 세균총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었을 때 혈액을 소화시키는데 활용되는 세균총이 되겠습니다. 거머리 입장에서는 정상 세균총인데 거머리가 피를 빨다 토하게 되면 이 세균총이 빠져나와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되기도 합니다. 거머리요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머리요법은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하여 신체의 국소 부위를 물려 피를 빨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거머리요법은 한의 진료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시작됐고 중세 유럽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거머리요법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제 본초 강목, 동의보감, 경학전서에도 거머리요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이제 거머리요법을 중세 유럽에서 활용을 했을 때 거머리 단지의 거머리를 키우기도 하고 보관해서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어느 여성이 개에게 귀를 물렸는데 귀에는 이제 혈관 분포가 원활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귀 부위에 거머리를 물려서 치료를 하는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뭐 귀족이 사용하는 거머리 단지가 되겠는데 보통 리치자라고 합니다. 지금 동의보감과 경학전서에 있는 거머리요법 관련 이제 설명 내용입니다. 한자를 보면 기침법으로 되어 있죠. 기는 거머리 기자를 씁니다. 거머리 침법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내용을 보면 종기의 거머리요법을 시술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머리가 이제 피부를 물게 되면 거머리 침샘으로부터 히루딘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항응고작용, 소염 진통작용, 국소부위 충혈 개선작용, 미세순환 촉진작용, 미세혈관 재생작용, 신생조직 재생작용, 국소부위 면역 안정작용이 나타납니다. 거머리에서 분비되는 이제 생리활성 물질들은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거머리는 3개의 턱이 있고 각 턱에는 100개씩의 치아가 밖에 있습니다. 거머리가 이제 물게 되면 이 턱이 슬근슬근 톱질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생리활성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취 성분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숙주가 눈치를 못 채게 하고 또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게 하는 성분, 항응고 물질이 있어서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 같은 부위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생리활성 물질들이 분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루딘이 어떻게 해서 히루딘이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히루딘이 어떻게 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간단히 보면 이제 오른쪽 중간에 피브리노겐이 있죠. 혈액이 응고가 되려면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스롬빈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루딘이 항스롬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브리노겐에서
피부린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응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이 히루딘을 분비하면서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면서 혈액을 보다 쉽게 빨아먹는데, 이 히루딘이 이제 우리 몸 속에서도 항응고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분비되는데요. 거머리 침샘에서는 이제 리치 드라이브드 트립타즈 이니비터, 보통 줄여서 LDTI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거머리 유래 트립신 분해 요소 억제제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신 분해 요소는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이렇게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트립신 분해 요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기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트립타제, 트립신 분해 요소가 분비되면서 각종 염증이 유발된다는 그림입니다. 이 트립타제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거머리가 물린 부위에서는 이제 염증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머리 유래 트립신 분해 요소 억제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트립신 분해 요소는 비만세포의 증식과 활성도를 높여서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데, 트립신 분해 요소 억제제를 이제 분비하는 이유는 거머리가 피를 빨 때 숙주의 비만세포에서 방출되는 이 트립신 분해 요소를 억제하여 입 주위에서, 거머리 입이죠, 입 주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트립신 분해 요소 억제제는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머리를 물리고 나면 이제 출혈이 뭐 12시간, 보통 이제 평균 9시간 정도까지 출혈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칼린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피가 출혈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칼린은 이제 콜라겐 맥의 혈소판 응집 및 부착을 방해, 그러니까 혈소판의 작용을 방해해서 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또 이제 혈관벽에서 폰 빌레브란트 인자 의존성 혈소판이 콜라겐에 부착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런 칼린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는 이유는 자신이 피를 빨기 위해 열어놓은 피부 개방구가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피를 쉽게 좀 더 빨아먹기 위한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거머리가 떨어져도 계속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씻어주고 동시에 숙주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폐혈증으로부터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숙주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60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거머리요법에 적용 가능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폐쇄성 혈전성 혈관염, 버거시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제 한자어로는 탈자라고 합니다. 하지 정맥류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궤양을 형성하는 질환에도 가능합니다. 혈관염성 궤양, 당뇨병성 궤양, 하지 정맥류에 의한 궤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성 습진, 국소부의 건선 및 아토피 피부염, 또 이제 피부 종기나 화농성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발목을 삔다고 하죠. 피멍과 부종이 심한 염좌나 타박 손상, 또 보통 일반적인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통증 도움이 되고, 심한 근육통 중에서도 잘 낫지 않고 있는 근육통, 보통 이제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거머리법이 효과적입니다.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통풍성 관절염에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중이염이나 이명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이제 서적은 유럽에서 발행된 메디키나 리치 세라피라는 서적인데요. 이 책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는 편두통과 온형 탈모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치질에도 거머리법이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치질 중에서도 밖으로 이제 빠져 나와 있는 이렇게 치질 같은 경우는 거머리법을 하게 되면 쉽게 들어가고 통증이 줄어들고 도움이 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통풍이 발작이 되는 경우 통풍성 관절염에도 거머리법을 하게 되면 통풍 발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머리 요법에 적용되는 거머리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히르도 메디키날리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히르도 메디키날리스는 미 식약처에서 FDA에서 의료기로 승인이 됐고요. 히르도 메디키날리스가 번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히르도 베르바나를 대체 활용하고 있고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거머리를 물리게 되면 이제 피를 빨아서 떨어지는 시간이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혈관이 많은 부위는 금방 떨어지고 혈관이 이제 적은 부위는 오랫동안 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 시술하고요. 응급질환의 경우는 3일마다 반복 시술을 합니다. 이제 만약 3번을 반복해서 시술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거머리법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료용 거머리 히르도 메디키날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는요, 이제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2004년 메디컬 프로덕트, 이제 거머리 침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생명 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으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EU 관리국에서는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EU 관리국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메디컬 프로덕트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히르도 메디키날리스를 2004년에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기구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거머리는 영국 바이오팜에서 이제 수입한 거머리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수입되고 있는 게 영국, 프랑스, 터키 거머리가 의료용 거머리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카렌펙스에서 수입된 이제 의료용 거머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영국 바이오팜에서 수입된 거머리도 여기는 점이 안 보이죠. 이 오른쪽 이렇게 복부에 보면 프랑스 리카렌펙스사에서 들어온 거머리도 보니까 복부에 점이 안 보이네요. 이제 터키에서 수입된 의료용 거머리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의료용 거머리는요, 복부에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점들이 있죠. 의료용 거머리의 특징은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보입니다. 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베르바나 종이고, 점들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메디키날리스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히르도 메디키날리스와 히르도 베르바나를 비교한 겁니다. 위에 보니까 히르도 메디키날리스 복부에 점이 있죠. 베르바나는 아래 보니까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니까 A가 메디키날리스 등문이고요, B가 베르바나 등문입니다. 등문이는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쉬운 구별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복부에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메디키날리스, 없으면 베르바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메디키날리스나 베르바나나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메디키날리스를 구하기 힘들면 베르바나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거머리법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혈우병이나 혈액 응고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제 거머리법을 활용하면 안 되겠고요. 와파린이나 헤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거머리요법을 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켈로이드 체질은 켈로이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거머리요법은 이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의료용 거머리를 이제 멸균 수족관에서 양식된 의료용 거머리를 할지라도 개방성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이로모나스 하이드로필리아라는 이제 거머리 위장관에 있는 정상 세균총이 이제 거머리가 만약 피를 토하게 되면 그 균이 상처로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술 전후에는 이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시술 전에는 보리를 사용하고 시술 후에는 포비돈을 사용합니다. 또 이제 궤양 부위나 또 상처 부위, 또 혈관에는 직접 시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는 압박 지혈을 해서 24시간 동안 압박을 시켜놓은 다음에 24시간 뒤에 제거를 하고, 한번 사용한 의료용 거머리는 재사용을 금합니다. 감염성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8% 알코올에 담궈서 폐사를 시킵니다. 이제 기침법은 거머리 요법이죠. 한동화 기침법에 대해서 뭐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뭐 제가 실수하는 방법이니까 한동화 기침법, 한동화의 거머리 요법이 되겠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의 혈관염성 궤양입니다. 잘 낫지 않는 혈관염에 의한 궤양이 거머리요법을 시술했더니 이렇게 잘 치료가 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도 20대 후반 여성이 이제 어깨 부위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부위는 좋아졌는데 이 부위가 안 좋아져서 거머리요법을 시술했더니 깨끗하게 좋아졌네요. 베제트병에 의한 입술의 궤양도 거머리요법을 하게 되면 쉽게 아물게 됩니다. 이거는 성피반성 혈관염인데요. 거머리요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물었죠. 이제 레이노이드가 오래되면 이제 손가락 끝에 궤양이 생길 수 있는데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회 시술했더니 깨끗하게 아물었네요. 30대 후반 여성의 청피반성 혈관염입니다. 지금 상처가 진물이 날 정도로 상처가 깊고 궤양이 심한데 거머리요법을 했더니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50대 후반 남성의 버거시병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쪽이 지금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환자는 절단을 해야 될 정도였고 양방병원에서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머리요법을 시행해서 이렇게 회복이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궤양을 이렇게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궤양이 생겼는데 계속 증상이 심해졌는데 거머리요법을 했더니 상처가 깨끗해지면서 결국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지금 이분도 버거시병인데 거머리요법을 했더니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아문 걸 볼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의 버거시병입니다. 이분도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인데 절단을 합시다라고 양방에서 했는데 절단을 하지 않고 거머리요법을 반복적으로 좀 오랫동안 시술했네요. 그랬더니 결국 7차례 시술했었고 결국 깨끗하게 아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질에도 거머리요법을 합니다. 특히 외치액에 효과가 좋은데요.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치액에 거머리를 물리게 되면 치액이 작아지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쉽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치액에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두세 번 정도 반복 시술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외치액으로 고생을 했더라도 거머리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거머리요법을 치질에 시술하게 되면 이렇게 지혈을 하기가 힘들어서 성인용 거지를 충분하게 된다면 성인용 귀저귀를 하루 정도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불편함만 이렇게 감수할 수 있으면 치질에도 거머리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막통 증후군 환자에게도 거머리요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지금 등이나 어깨, 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거머리요법을 시술한 경우고요. 주사비에도 좋습니다. 보통 딸기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관에 염증성 변화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주사비의 경우에도 거머리요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루성 피부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염증성 변화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머리요법이 관절염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논문인데 이거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지금 이제 디클로페낙이라는 이제 소염 진통 연고를 바른 것에 비해서 거머리요법의 진통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건데요. 진통 정도, 강직도 등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거머리요법은 바로 증상이 호전이 확 됩니다. 디클로페낙은 서서히 좋아지는데, 네, 그렇죠. 네, 뭐 간단한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머리요법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보통 보면 환자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논문 같은 데 보면 거머리 침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히루딘과 같은 이제 생활성 물질들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 보면 글쎄 이제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머리 피부와 사람의 이렇게 피부가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술에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시술했을 때 만약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 번째 시술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은 켈로이드가 생겨납니다. 지금 거머리요법을 했더니 오른쪽 가운데 보면 콩처럼 보이는 거 있죠. 켈로이드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물면서 상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처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켈로이드 환자들은 얼굴 부위에는 절대 시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머리가 이제 물었던 자리 모양입니다. 왼쪽 이제 빨간 박스 보면 지금 이렇게 벤츠 자동차 마크 모양이 있는데요. 거머리 턱이 3개가 있죠.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마크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3일 정도면 완전하게 아물게 됩니다. 이제 거머리는 이제 보통 이제 혈관이 많은 부위 또 증상이 있는 부위에 시술하는데 이렇게 이제 혈자리 위주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머리가 배불리 먹으면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거머리를 수거하기 위해서 밑에 트레이를 받쳐놓은 그림이고요. 거머리는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좀 더 이렇게 석션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열심히 더 삐를 빨아먹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을 이렇게 따뜻하게 쪼여주면 좋습니다. 그런 시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압박 지혈을 24시간 정도 해두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출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도 이제 압박 지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압박지혈을 24시간 뒤에 풀고 나서 포비돈으로 소독을 하고 일회용 밴드를 한번 붙여놓고 만약에 피가 계속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루 정도 더 압박지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거머리 요법 시 주의사항 이제 확인서라고 있는데 거머리 요법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당 사항을 충분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거머리 요법을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머리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잘 낫지 않는 질환이 있고 거머리요법이 도움이 되는 질환이 있으면 한 번쯤 거머리요법을 시술해 보는 것도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